암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암이 왜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병원 가서 그냥 진단하고 막 수치가 보니까 안 걸렸다. 그러니까 수치에 그냥 딱 쳐다보시고 거기에 그냥 무슨 암이냐 거기에만 초점 맞췄지 그 암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의사도 별로 관심 없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더라, 세포가 어떻게 병났더라 여기만 생각에 그냥 막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병의 뿌리부터 치료해야만이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가 병들어서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변이된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항암 방사수 수술로 그냥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들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적인 치료의 핵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만드는 우리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그 암의 근본적인 원인, 이건 우리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현대의학에서 라이프 스타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또 새로 나오는 의학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의학 전문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4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음식의 문제예요. 암은 풍요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많이 먹었냐? 자연식품에서 벌어진 거예요.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거예요. 임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식을 즐기는 사람이 음식 때문에 암이 온다? 이거 거의 드물어요. 너무 이렇게 심플한 건데 또 이 문제가 항암 방사선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는 음식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건 뭔지 다 알잖아요. 스트레스, 긴장된 삶이 결국은 병을 만든다. 암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거 지금 초등생도 아는 상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어떻게 평상시에도 살 수 있느냐가 이 암을 치료하는 또 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편안하려고 끙끙거리는 사람은 암에 걸릴 수가 있지만은 항상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거든요. 어떤 과로하는 습관이 결국은 병을 만드는 거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암을 만든다라고 하죠.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걸리는 경우 여러분들 보셨나요? 결국은 다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습관으로 자기를 습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온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온도 하면은 체온 1도만 올리면 암이 치유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체온 1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체온 1도가 진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발이 차갑고요. 아랫배가 차가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몸이 냉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표시예요. 몸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또 암을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 갖고 암에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4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잘못되었을 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거다라고 이게 딱 보시면 돼요. 대신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것이 왔는지, 무슨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결국 무슨 뜻인가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좀 바꾸라. 응?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만 상냥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한테 좀 배려하면서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살아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암세포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어떤 세포의 언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는 것부터 치료하시면 암에 걸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상당히 많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은 모든 의학의 시작이다. 병에 걸렸어? 내 삶을 바꿔.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유전적인 영향은 없나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한 5% 정도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과거에는 모두 다 이게 유전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전학이었는데 지금은 학문적으로 바뀌었어요.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해서 후성, 뒤에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물론 걸릴 확률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그 걸릴 유전적으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느냐 비활성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후성 유전학으로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암이라는 병은 조상 문제가 아니다. 내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차원에서 암을 접근하시는 것이 유전적인 면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알아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